안녕하세요. 지식 속 지식입니다. 새해 목표들 순조롭게 이루어가고 계신가요? 새해 단골 목표로는 건강관리와 함께 다이어트가 늘 최우선순위로 꼽히곤 합니다. 연말에 계속된 술자리와 불규칙한 생활을 청산하고 새해에는 사람답게 살자는 절실한 목표. 그만큼 다이어트는 바쁘게 쫓기면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목표인가 봅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이어트에 대한 욕망이 바람과 다짐을 넘어 강박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 꼭 필요한 지식들만 재밌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리고 또 간절히 바라는 다이어트. 하지만 다이어트라는 개념이 세상에 등장한 건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수도승들의 종교적인 체험으로서가 아닌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가 사회적 현상으로 유행한 것은 19세기 무렵으로 끼케야 100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니까요. 사람들이 언제부터 몸무게를 의식했는지를 알려면 체중계가 언제부터 대중에게 보급됐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여럿이 함께 쓰는 공용 체중계는 1891년부터 흔해졌다고 하고 가정용 체중계는 1913년 즈음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가 유행함에 따라 뚱뚱함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860년대부터 포키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고 1979년에는 버터볼이라는 표현이 1880년부터는 특대형을 뜻하는 전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에게 눈치를 주는 일이 점점 흔해졌고 조롱과 비아냥을 담은 단어들이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1870년대에 창간한 피츠버그 프레스라는 잡지를 볼까요? 이전까지는 다이어트와 관련된 어떤 기사나 광고가 없었는데 1900년도부터 랭고라는 이름의 살 빼는 약 광고가 등장합니다. 매일 랭고를 챙겨 먹으면 하루에 약 450g씩 살이 빠진다는 광고였는데 1910년도부터는 격일로 랭고 광고가 실렸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촉이 좋은 사람들은 다이어트에서 돈 냄새를 맡았습니다. 인간에게 돈보다 강력한 동기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재빠르게 행동했고 다이어트가 습관에서 산업으로 발전하는 건 그야말로 눈 깜빡할 사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이어트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한 시기를 1980년대로 보고 있습니다. 1983년 라이트라는 이름이 붙은 채로 출시된 식품은 미국에서만 91종이나 되었고 1984년에는 다이어트 식품의 시장 성장 속도가 다른 식품의 3배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식품과 약품을 넘어 다이어트를 교육하는 다이어트 교실이 우후죽순 열렸고 관련 서적들도 쏟아져 나왔는데요. 1991년 미국에서 소개된 다이어트법만 17,000개에 달했다고 하니까 그 열풍이 짐작되시죠? 눈에 띄는 것은 이때부터 비전문가가 쓴 책이 난무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면허를 가진 의사나 학위가 있는 영양학자,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스포츠 트레이너들이 아닌 개인적 경험을 과학으로 포장하는 일이 빈번해진 거죠. 19세기에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사금이 발견되자 미국 개척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캘리포니아로 향했던 골드러시. 198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다이어트 러시가 시작된 셈입니다. 점차 비합리적인 방식의 다이어트가 성행했는데 그림책을 보기만 하면 그림이 잠재의식을 장악해 살을 빼준다는 최면 그림책 다이어트, 배꼽 아래 단전에 붉은색을 가져다 주면 기의 흐름이 원활해져 살이 빠진다는 빨간 팬티 다이어트, 손가락에 반창고를 감아두면 허리가 잘록해진다는 반창고 다이어트가 등장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2023년, 이제 다이어트는 개인의 습관이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점령한 문화이자 지배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떤 사람들은 BMI 지수가 25가 넘는 최소한 과체중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델로 세우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반작용에 대한 반발도 엄청납니다. 2019년 타계한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이자 그 유명한 브랜드 샤넬의 수장 칼 라거펠트는 이를 두고 독일의 포커스지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도 패션쇼 무대에서 둥근 몸매의 여성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마른 모델이 별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감자칩이나 먹고 있는 뚱뚱한 사람들이다 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죠. 서로가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 유명세를 떨친 다이어트 및 섭식장애 전문가 지닌 로스의 책 한 구절은 우리가 다이어트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나는 11살에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17년 동안 나는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고 싶은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먹고 싶지 않은데 먹어야 하는 음식에 관해 생각하며 반나절을 보냈다. 28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머릿속에는 오로지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체중 증가에 대해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우울증까지 겪는 질병을 거식증이라고 합니다.
주로 젊은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데 비정상적으로 말라가는 자신의 몸에서 기쁨을 느끼고 반대로 체중 관리에 실패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거식증이 무서운 것은 정신과 질환 가운데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병이라는 점입니다. 2007년 거식증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한 프랑스의 모델 겸 배우 이사벨 카로는 2008년 누구를 위하여 살을 빼는가라는 우리나라 방송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캠페인과 방송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실제로 프랑스 하원은 거식증을 부추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사벨 카로는 28살의 이른 나이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의 보호자는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뚜렷한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13살 때부터 식욕부진에 시달렸고 오랫동안 아파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 찾아뵙는 게 기다려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상을 차리시고도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하나하나 챙기시던 할머니의 마음. 행여나 밥을 거르고 다니는 건 아닌지 사고뭉치 손주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동안 컸던 것은 할머니의 손이 아니라 할머니의 손주를 향한 사랑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균형을 잃기 마련입니다. 예쁜 몸을 위해 정작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정말로 예쁜 몸은 건강한 몸 아닐까요? 균형 잡힌 식사와 건강한 음식. 오늘 식사는 잘 챙겨 드셨나요?